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화법 첫 번째 지킴 영상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과목 이름이 정치와 법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정치, 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치의 의미부터 가볼게요. 정치의 의미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 충돌을 해결하여 사회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다. 어렵지 않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서로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이 말을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희소한 가치, 사회적으로 희소한 가치라고 하는 건 돈, 권력, 명예 같은 거죠. 모두가 갖고 싶지만 그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가질 수 없는 것, 희소성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한 건 좁은 의미의 정치로 보냐, 넓은 의미의 정치로 보냐, 즉 정치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 수능 1번 문제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같은 말로 국가현상설이라고 부르고 넓은 의미의 정치는 집단현상설이라고 부릅니다. 국가현상설이라는 말에서 나오듯이 국가가 하는 현상만 정치다.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걸 정치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 안에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정치지. 다른 집단이 하는 건 정치가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넓은 의미의 정치는 집단 현상설. 국가가 뭐가 다른데? 국가도 그냥 사회 집단 중에 하나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 정치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 작은 부분이 국가 현상설에 해당이 되고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의 정치가 집단 현상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의미로만 보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먼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어느 쪽일까요? 집단 현상설입니다. 국가 현상설은 국가가 발생하기, 국가가 생성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국가가 하는 것만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 국가의 특수성과 우월성을 인정한다. 비교 대상이 다른 사회 모든 집단이에요. 국가 현상설에서는 국가의 특수성과 우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는 다른 집단과 다르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이야. 다른 사회 집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 우월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만 정치야 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집단 현상설에서는 모든 사회 집단과 국가는 똑같다, 다를 게 없다 라고 본답니다. 세 번째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집단 현상설은 있다, 국가 현상설은 없다라고 봅니다. 다원화된 정말 다양한 가치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을 집단 현상설은 모든 집단의 그 현상을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지만 국가 현상설은 국가가 하는 것만 정치야 라고 보기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참여 주체의 범위를 국가는 좁게 봐요. 국가 기관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집단 현상설은 모든 사회 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본다. 그래서 요거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의 기능 살펴볼게요. 이것도 제가 1번, 2번 구분은 해놨지만요. 그냥 정치라는 건 갈등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어떤 규범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정치 과정, 그리고 정치 참여 주체,
이 주제를 뒤에서 배워야 하는 걸 조금 앞으로 가져왔어요. 정치의 의미를 살펴볼 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요구와 지지가 있어. 우리 사회에는 이런 법이 필요한 것 같아.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요구, 지지가 있을 때 정책 결정 기구에 그 의견이 투입되는 거죠. 그러면 정책 결정 기구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자. 그 결과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산출된 정책, 법률 이런 거에 그 정말 실생활에서 영향을 받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치 주체적 평가와 재투입이라는 환류를 하게 돼요. 이 법률 막상 실생활에 적용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뭐 굉장히 별론데? 라는 의견을 다시 투입한 요거를 정치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이걸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조금 보기 좋게 표로 정리를 해줬어요. 이스턴, 아까 기억나나요? 정치의 의미를 이야기했던 데이비드 이스턴, 그 사람과 같은 분이 맞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투입하는 요구와 지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정책 결정 기구,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 결정 기구에서 오케이, 그럼 이런 법 만들게, 정책 만들게 라고 해서 산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산출된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치 주체, 모든 시민들이 환류, 평가, 재투입을 하게 되면 이거 조금 괜찮은데 별론데 라는 의견에 대해서 다시 요구와 지지, 그럼 정책결정기구는 다시 수정, 뭐 새로운 법률, 뭐 새로운 정책 만들고 또 산출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정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정책결정기구는 국가기관에만 해당이 된다 라는 것만 조금 주의를 하면, 여기 투입, 산출, 환류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의 시민의 정치 참여 부분도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정치 참여 주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정치 참여 주체가 돼요.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 나랑 조금 같은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권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이익집단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특히 어떤 직업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의 이익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만든 집단. 세 번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통은 뭐 환경, 보건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나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돈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가 시민단체입니다. 의미를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한 거, 목적, 책임 여부, 공통점,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잘 살펴볼 건데요. 정당과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익집단은 사익을 추구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은 정당만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거야. 우리 정당에서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거야. 정권을 잡을 거야. 라는 거. 마지막이 아니라 책임 여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냐, 지지 않냐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는 건 정당만 진다라고 나와 있죠. 정당은 우리 정당에서 이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데 너무 못해. 사람들 의견을 전혀 따라주지 않아. 자기 맘대로. 이럴 경우에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정당까지 함께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공통점 살펴볼게요. 이건 다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요. 정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감시, 견제, 여론 형성을 하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정치 사회화를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니까 진짜 이렇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라는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를 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잘 비교를 해주시고요. 정당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당은 정치적 충원을 한다. 우리 공천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이번 선거에 우리 정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내겠다라고 하는 걸 공천이라고 해요. 정치적으로 충원하는 기능. 당정협의회라고 정당과 정부가 만나서 협의회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정당은 의회를 대표하고 정부는 말 그대로 정부 이 두 대표가 만나서 서로 사이를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정치 참여 주체는 정당, 일집단, 시민단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주제, 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법은 사실 1학기 때는 헌법 위주로 살펴볼 거고 2학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해봤을 때 조금 더 흥미를 가지는 형법과 민법 파트를 2학기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 이전에 한번 법의 의미와 이념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이다. 근데 사회 규범은 관습, 도덕, 법 많아요. 그 중에서 법만 가지는 특징은 강제성입니다. 안 지켜 법을? 그러면 너 못 가. 너 벌금 얼마 내? 라고 이렇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법이다. 그 오른쪽에 법의 위계라고 해서 법은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요. 체계화되어 있는 거죠.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 그럼 가장 상위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헌법. 그다음이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건 2학기나 헌법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법의 이념. 이념이란 단어는 거의 비슷한 말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법은 왜 존재하냐? 첫 번째는 정의를 위해서 존재한다.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너무 질문이 어려운데 어쨌든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어쨌든 법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정의고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평등이라고 볼 수 있다. 평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닌데.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평등으로 의미를 보면 절대적 평등, 형식적 평등이 평균적 정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그러니까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는 너 좀 상황이 다르네? 넌 능력이 좀 더 많네? 넌 좀 삶이 좀 팍팍하네? 이런 개인들의 어떤 상황, 필요, 능력을 따라서 차이를 고려하는 평등. 이런 걸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정의는 의미가 굉장히 뭔가 조금 막막해요. 막막? 애매하죠.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념이 한 목적성입니다. 목적에 합치한다. 어떤 목적이냐?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로 들면 자유가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에는 자유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죠. 그럼 그 가치가 그 시대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한 목적성. 근데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주의가 조금 더 시대의 흐름에 맞아. 우리 시대에는 이게 더 우리의 목적이야. 라고 한다면 연대 이런 목적, 가치에 부합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한 목적성입니다. 정의에 좀 부족한,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잡아주는 게 한 목적성이라는 거죠. 근데 뜬구름 잡는 소리 잡다가, 뜬구름 잡는 그 정의를 보충하려다가 너무 막 자주 바뀌어, 법이. 우리 지금 사회는 이걸 원해.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시대 흐름이 살짝 다른데? 라고 해서 자주 바꾸면 안 된다. 이게 법적 안정성. 모두가 언제나 법은, 늘 안정되어 있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돼. 라는 걸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법적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 내용이 명확하고 실제 사회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고
쉽게 막 변동되거나 폐지되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법의식에는 부합을 해야 한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법적 안정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워야 하고 한 목적성을 가지고 법적 안정성까지 추구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디귿 영상 종료하고 나서 디귿 영상 내준 활동지 요거 작성해서 과제란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